안녕하세요, 레카언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좀 잘하는 강점이 있는데 상담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뭐 상담학을 전공한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그렇게 피드백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어떤 만났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아직까지는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런 대화의 주제는 결혼을 이제 예정하고 이제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예비 신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빠르게는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1년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간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잘하게 준비하는 어떤 끝나지 않은 숙제가 계속 닥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럴 거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신부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러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결혼을 준비하는 그 당사자 신랑 신부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각자 지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일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를 병행하는 게 사실 녹록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뭐 주말에 만나서 보러 갈 것들, 그 다음에 나눠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게 데이트라기보다는 약간 전우회처럼 뭔가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끝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굉장히 뭔가 달콤했던 어떤 로맨스는 없고 되게 일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서 또 서로가 또 되게 지치기도 하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한데 근데 그때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 되게 단단해져 있으면 그 양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 하나하나가 되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하고 되게 문제 아닌 문제를 만들어서 일이 커질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예비 신랑 신부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터놓고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시라면 나머지 부수적인 어떤 둘만의 어떤 문제가 아닌 그 외적인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은 다 지방에 살고 계시고 또 지역도 달라요. 근데 이제 결혼 준비를 서울에서 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정의 과정들을 그 지방에 오고 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엄청 많이 소진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걸 함께 할 수 있었던 동지가 옆에 있으니까 되게 든든한 점도 되게 많았고요. 그 안에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다툼 같은 게 있어요. 뭐 그게 부모님과 저의 문제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한복 문제, 그리고 어떤 규모적인 초대하는 저희 그 예식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초대 그 명수,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혼이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몰 웨딩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은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되겠지만 그 잔치의 주인은 부모님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부모님과 조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좀
서로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신부는 자기의 어떤 결혼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애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또 부모님, 특히 친정 부모님은 또 그 신부 못지않게 고민하고, 또 특별히 처음 결혼하는 그 딸을 처음 보내시는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은데, 그때 너무 이렇게 나를 세우고 말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제 3자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보고 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사소한 것들로 마음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복 문제, 뭐 반지꼬리 문제 되게 치사한 건데 그건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것들로 에너지를 낭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그것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힘이 되고자 하는 어떤 조언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준비 과정은 항상 그 결혼 예식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그 외적인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신랑과 신부를 서로 의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하시게 되면 상견례 이후에 이제 급진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언제 결혼할지 정하고 나면, 날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섭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이런 저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게 호텔 예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야외 예식이 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결혼할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홀 예약을 다 끝나시고 나면 시간을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작업들이 내 신혼여행지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좀 휴양지로 갈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양지보다는 약간 적당하게 볼 것들이 있는 곳이 되게 좋아서 휴양지가 아닌 곳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하시고, 왜 정해야 되냐면 같은 시기에 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비용이 몇 달 전에 한 사람과 직전에 한 사람의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일찍 이때 그냥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티켓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결혼해서 비행기를 타는 예비 신랑 신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예식 그 홀을 잡고 나면 반드시 두 번째는 그 신혼여행지를 정하시고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좀 가격을 좀 보다가 그 나라를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봤는데 가격이 10만 원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두 명에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막 20만 원씩 되고, 좀 시간 지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결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시기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빠르게 진행하신 분들한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것들이 이제는 웨딩 투어, 어디서 드레스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빨리 청첩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사실 모바일로도 하는 거지만 중요하신 분들은,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종이를 내미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것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게, 저도 이왕이면 저희 결혼식에 오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미리 이렇게 만나서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밥도 함께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첩장을 결혼하기
2달 전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 만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었지만 최선의 어떤 마음은 최대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고, 그런 어떤 진심이 담긴 그런 밥 한 끼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준비했는데, 그거는 정말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한 달 전 이렇게 잡으시지 마시고, 사실 한 달 전이면 또 다른 변수들이 생겨서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시고 식사 시간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자잘자잘하게 있는 뭐 신혼여행의 스케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물론 청첩장을 하기 전에 이제 티켓팅을 하고 나면, 신혼지 티켓팅을 하고 나면 이제 숙소 부분을 예약을 하는 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신혼살림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고르러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살림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살림은 늘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집도 구하셔야 되고 그 안에 살림 세간살이도 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간들은 보통 결혼하기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집이 확보가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는 규모 있는 이제 살림 도구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잘 조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대한 좀 간소하길 원해서 격식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양가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최대한 뺐어요. 그렇지만 또 갖춰야 될 것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물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또 뭐 한복을 맞추시는 분들, 저는 또 한복을 맞췄고, 요즘 대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을 꼭 갖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한복을 맞추게 되면 입고 갈 자리를 최대한 안 들어서라도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또 저한테 개인적인 취향이긴 했지만 만족해요. 그래서 한복을 또 고르시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고르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식하시는 분들의 한복을 굉장히 스크랩을 많이 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입고 싶다, 이런 색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구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한복은 평상시에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 상황에 맞는 한복은 좀 다르다는 건 좀 직접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사실 누구에게 추천을 지인한테 받기보다는 제가 지방에서 결혼을 준비했기 때문에 발품처럼 이제 어떻게 한 곳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품을 다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해서 괜찮으면 무조건 거기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너무 하고 싶었지만 이게 지방에 부모님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셔서 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양보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복은 한 번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옷감도 골라야 되고 중간에 한번 입어보시기도 해야 되고 수정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이 한 2-3번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어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가는 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복을 양가 부모님, 양가 어머니들, 그리고 그 한복을 맞췄거든요. 근데 그 지역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고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신부는 정말 수만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변수까지 다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겪는 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좀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결혼의 어떤 준비 과정의 핵심은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어떤 가정을 꾸리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 결혼의 준비, 당사자가 즐길 수 있는 그 순간을 반드시 함께 하고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혼의 어떤 그날 그 예식의 상황인 거지, 부수적인 것들은 많이 가지치기를 하시라는 거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살림을 조금 더 늘린 것도 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더 늘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갖추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추고 살고 있는데 그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 취향과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리는 재미가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너무 준비할 게 많다면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약간 배제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결혼은 축복이고 해보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 산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의 어떤 경험담을 나누다 보니까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거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모두 좋은 결혼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